네, 꿀 중에 꿀, 로열 젤리만 찾아서 주시는 분이죠. 슈퍼개미들의 멘토 권영열 고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슈개맨 권영열입니다. 아니, 오늘은 슈개맨 권영열 고수님과 함께 주키즈들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주키즈. 원더블럭. 요즘 돈 복사하러 들어갔다 돈 녹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정도로 정말 장세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장세에서는 어떻게 저점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추격 매수를 해야 할지. 남희 씨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가 좋습니까? 아니면 추격 매수가 좋습니까? 늘 저점 매수를 지향하지만 결국은 추격 매수를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저점 매수를 하는 걸 선호하는데 사실 실제로 하는 거는 주식시장을 보면 대부분 추격 매수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많이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과연 우리 주키즈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지 저희가 함께 볼게요. 이야, 저점 압도적이네요. 매수가 네, 압도적이에요. 네, 압도적이네요. 다들 대부분- 저점에서 진짜 잡으셨을까? 근데 대부분 저점에서 잡기보다는 네. 고점에서 물려서 그 종목들이 내려올 때마다 아마 물타기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근데 문제가 최근에 종목들 대부분 살펴보면 국내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위주로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변동성이 크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세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가 매수도 상황에 따라선 지금 대안이 안 될 수도 있다. 이슈가 되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 추격 매수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증시가. 그리고 이 종목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더 유리한 장세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에서 고수님 트레이딩과 투자를 50대 50 비율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세에서는 투자 비중을 한 30% 정도로 좀 줄이고 트레이딩 비율을 조금 늘려서 하는 게 유리하다. 70%까지 늘려요? 한 종목의 그 70%를 몽땅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으로 나눠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실시간으로 대응할 때 종목을 어떻게 고르는지 제가 그 로얄 젤리 아무래도 로얄 젤리 드려야 되겠죠. 트레이딩에 적합한 종목. 적합한 종목은 정부 정책과 국내의 이슈, 탑픽 이슈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셔야 된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많아요.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적어요. 그러면 적은 잘 자금에서도 움직이죠. 빨리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과거에 급등했던 전력이 있다면 요번에 그런 이슈가 나오면 똑같이 또 따라간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이런 거 과거에 계속 시기만 조금 다를 뿐이지 매년 반복되는 일정이 있는 이런 종목들은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차트 꿀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또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꿀바닥은 어떻게 찾아요? 신저점 내지는 전저점 자리가 꿀바닥 자리라고 명칭을 한 거고요. 중요한 거는 꿀바닥 자리에 있는 종목 중에서 매출과 영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적자 기업 아니에요. 흑자 기업. 그리고 부채 비율이 몇 프로? 100%. 그렇죠. 부채 비율 100% 미만의 기업들, 그리고 PBR, 청산가치 1 이하인 종목들, 그리고 BPS 주가, 현 주가보다 한 2배, 3배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한순간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슈를 만났을 때 그러면 바로 급등한다. 좋은 종목을 찾았어요. 예. 그럼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지 이 꿀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이런 패닉장에서는 그 테크니컬 요인, 뭐 차트나 기술 지표를 보고 매매하는 것보다는 원칙을 지켜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트레이딩으로 접근했으면 몇 프로 먹겠어? 투자로 접근했으면 몇 프로 먹겠어? 라는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 기준은 10%나 20% 왔을 때, 투자 종목들은 20% 왔을 때 반 팔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비중 확대하고 요걸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근데 트레이딩 종목은 초단타다 그럼 3%에서 2절, 네. 단타가 5%, 스윙이다 7%딱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매매를 합니다.
지금 3%, 5%, 7%라고 목표가를 정하셨잖아요. 예, 예. 이거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었나요? 메이저들은 그 알고리즘 트레이딩, 기계로 매매를 하죠. 바스켓으로 샀다 팔았다를 자동으로 매매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3%, 5%, 7%의 차익 실현이 나가도록 세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량들이 쏟아지니까 그 정도로만 목표를 잡고 대응하자. 대응해야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손절 원칙을 지키는 거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손절은 몇 프로다? 5%. 예, 5%입니다. 이게 안 되는 분들, 손절이 안 되는 분들은 뭐 해야 돼요? 손을 잘라야 돼요. 손을 잘라야 돼요. 진짜 무서워. 나 소름 끼쳤어. 지금 닭살 막 돋아. 조심하겠습니다. 손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을 어떻게 해요? 10주 아니면 적은 돈으로 5주 정도로 내가 손절을 잘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한 다음에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겨요. 그럴 때 비중을 늘려가는 겁니다. 네. 아니면 자동 그 로스 그거 로스컷. 네 로스컷은 걸어놓는 있어요. 것도 예, 예. 방법이네요. 네, 역시 샤프하시네. 좀 전에 뭐 방법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된다.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크시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은 쉬어야 돼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잘 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돈 들어오는 유동성 시장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빠지는 비유동성 장세, 역금융 장세에서는 주식 안 하고 쉬시는 겁니다. 현금도 좋은 종목이에요, 종목. 경제가 마냥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질 때,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될 때, 그때 그 종목을, 현금이라는 종목을 투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장기 투자 3년 이상 앞을 바라본다면 그냥 가치주,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주 이런 종목들 매수해 놓고 기다리세요. 그럼 교수님 그 요즘 같이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예. 되게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실적이 좋은 싸게 살 기업들. 수 있는 기회죠. 저점을 뭘 보고 판단을 하세요? 거래량을 좀 많이 봐요. 거래량을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더 간다. 그리고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더 빠진다라고 이렇게 우리 흔히들 인식을 하죠. 그런데 그런 거래량이 터졌을 때보다 오히려 거래량이 줄었을 때, 없을 때. 네, 바닥에서 장기간 횡보할 때 주가가 바운더리 상하 5%에서 계속 연일 횡보하는 거예요.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느 한순간 급반등을 하는데 언제 급반등할까요? 위에서 물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다가 손절할 때. 여기서 로스컷 나갈 때, 손절할 때. 손절 먹고 가는 게 주식시장의 생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거래량이 소진되는 종목들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죠. 보초병 넣어놓고 한 주 넣어놓고 지켜보다가 개인 투자자들 로스컷 나올 때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어떤 종목 고르라 그랬죠? 매출과 실적, 그리고 부채 비율 낮은,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PBR 1 이하, EPS 주가보다 한 두세 배 정도짜리 종목. 이런 종목들로 그 자리에서 쭉쭉 판다. 그리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조금씩이라도. 근데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한순간 주가가 떨어져요. 확 쏟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을 때도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만 거래량이 소진됐을 때, 적을 때 그때도 매매 포인트로 잡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장세 판단. 네, 맞습니다. 고점 대비 20% 하향 이탈하면 베어마켓이에요. 약세장, 하락장으로 진입했다. 베어마켓으로 들어갔다.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20%가 넘죠. 이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요. 그럼 한 10에서 20% 반등이 나와주면 베어마켓 랠리. 약세장에서 반등. 저점 대비해서 20%를 돌파한다. 강세장의 진입. 불마켓에 다시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체적인 증시 판단할 때 참고 지표로 알고 계시고, 자, 고점 대비해서 20% 떨어졌다. 이때는 주식 팔고 쉬자. 자, 저점 대비해서 20% 올랐다.
자, 이때 주식 매수할 타이밍이다. 그때 매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네, 권영렬 고수님의 4458 전략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 고수님, 올해도 이렇게 저물어 가는데 예. 2023년에는 상승장이 올까요? 자, 뭐 상승장이 언제 올지 이거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신도 모를 거예요. 신도 모르죠. 주식시장은요. 예측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점에서 예측을 딱 한번 해보자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지금 경제에서 금리. 금리도 중요하죠. 인플레이션. 금리가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연준의 정책적인 목표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목표는 몇 프로다? 4.75%에서 5%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3.25인데 자 11월, 12월에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75bp 인상을 할 거고요. 그러면 12월에는 한 빅스텝으로 50% 정도 인상을 할 거고. 그럼 내년에 한두 번 하면 끝나요. 5%까지 다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지금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본격적인 침체가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은 5%대 다 가면 그 다음엔 글로벌 경제나 경기가 다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다시 유동성 공급하겠죠. 금리 인하하겠죠. 그 시점이 내년 언제쯤? 봄?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인데 자, 주식시장은 먼저 오죠. 실물 경제보다 6개월에서 1년 빨리 움직이죠. 그러니까 앞당겨서 선행한다. 주식시장이 선행되면 언제?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때쯤에는 바닥을 확인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시장은 계속 불안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기회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기회는 있죠. 네, 슈퍼개미들과 슈개맨 권영렬 고수님 그럼 어떤 섹터들을 좀 좋게 보시는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이 유망하다. 북한 미사일이나 뭐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 정부가 지금 또 엊그저께 12대 정책 과제를 또 발표를 했죠. 우주항공 산업이 포함된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의 안에서는 방산주 이꼴 우주항공 산업이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슈퍼개미들의 멘토 권영렬 고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알아봐야겠죠? 고수의 종목 월드컵. 고수컵. 자, 오늘도 제가 방산하고 우주항공 산업 관련된 저점 매수 종목 4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고수님 그럼 1라운드부터 종목 한 번씩 뽑아볼게요.